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AI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면서 산업과 서비스 등 공공부문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트렌드 예측에서도 AI가 핵심 키워드로 꼽혀 AI 기술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양치질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3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세균이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위업체, 이른바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 요인과 전파 기술의 역할에 대해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인공지능, AI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면서 산업과 서비스 등 공공부문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트렌드 예측에서도 AI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화형 챗 GPT 프로그램으로 개인 운세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재물운은 어떨까? 2025년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포털 검색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대화만으로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확성을 떠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딘가에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늘어나면서 클릭 없이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로 클릭이 AI 시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AI를 이용해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거나 물건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 행태, AI 중심의 조직 전환, 순간에 집중하는 소비도 주요 변화로 예상됐습니다. AI가 중요할 테니 AI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많이 좀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키워드를 만든 게 아니고 저희 19년간 해오던 프로세스대로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결과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AI가 정말 이토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AI 확산과는 정반대로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소비 행태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1인 가구의 고독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건강이나 인간 본연에 대한 관심 등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척점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것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여전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AI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 앞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립하거나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낼 수 있지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전 세계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대학 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에서 대학교 3학년 이상 취업 준비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8%는
취업 준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한 지난해 응답자보다 15.9%포인트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면접 준비와 직무 관련 지식 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양치질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3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의대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445명을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 세균이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췌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27종의 미생물 중 진지발리스균과 마이크라균 등 3종의 박테리아는 치아를 둘러싼 턱뼈와 연조직을 갉아먹는 잇몸 감염을 일으킨 뒤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칸디다로 알려진 진균류도 췌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구강이나 소화기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범인들이 이미 핵심 장비는 물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중국 교포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든 실마리를 쥔 이른바 윗선 추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전자기기를 작동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 교포 장모 씨가 범행에 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장비를 넘겨받아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싣고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습니다. 보따리 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 직전 가로채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상당의 상품권도 붙잡힌 인출책 류모 씨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세탁 작업을 거쳐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경찰은 우선 붙잡은 장 씨와 류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라진 몸통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의 부실 대응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1일 처음으로 KT 광명지사에 아파트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알렸지만 다른 지사나 본사로 전화를 넘기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이 KT 측과 7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뒤에야 본사에서 사태 파악에 나섰고 그 사이 21시간이 흐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 서버에 대한 해킹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이 내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처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낼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청문회에서 가짜 기지국과 차량 탑재용 고출력 장비 등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중국에서 가짜 기지국이 거래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일부 구매자는 한국에 이 기기를 들여왔다가 다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관세청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SRT 승차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설 명절 기간 자동으로 승차권 예매를 반복 수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SRT의 승차권 발매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국민이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건 중대 범죄라며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방위 산업, 이른바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방산의 성장 요인과 전파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K방산이 뜨고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부응하고자 모든 역대 정부가 국방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발전, 또 산업 성장을 하면서 방산 업체의 성장도 굉장히 눈부시게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K방산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2000년대 이후에 이 디지털 기술, 통신, 전파를 바탕으로 한 특히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었는데 예. 이것들이 바로 또 방산 기술과 기존의 방산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방산 그 기술들이 접목된 장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육, 해, 공 모두 지금 이런 전파 통신 기술이 결합되지 않은 무기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제가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레이더, 다음에 위성 통신, 그리고 전자전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편의 전력은 보호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전장의 데이터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해받지 않고 연결시키는 데이터 링커.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전파 링크 기술입니다. 우리 K방산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얘기하기 전에 뭐 미국을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나라도 지금 주력 자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F-15 같은 경우는 속도가 최대 마하 2.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개발된 F-16이 또 이제 마하 2.0. 그리고 가장 최첨단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불리는 F-35가 마하 1.5입니다. 이게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언뜻 생각하면 아니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자 능력,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파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전파 통신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게 될 KF-21 4.5세대 전투기죠. 우리 이 전투기도 지금 마하 1.8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첨단 전파 통신 기술을 넣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뭐 이미 우리 시청자들은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레이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링크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K2 전차, 예. K9 자주포 이런 그 기갑 장비들도 보면은 뭐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뭐 열화상 탐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각 부대와 바로 직접 연결돼서 뭐 사격 통제를 하는 네트워크 통제 체제라든가 이래서 이처럼 이게 작전의 효율성, 생존성,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기능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조금 요약을 좀 해보자면 속도는 이제 전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전자전 시스템 같은 전파 기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 K방산의 그러면 첨단 전파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육해공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장에서는 군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스마트한 전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예.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파괴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공군이라든가 또 방공망들이 다 무력화 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그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통신도 하고 실제 이제 작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통신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더 이제 각국이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 촘촘하게 이 통신 전파를 군사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서 많은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스타링크 같은 그 민간 위성 통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위성 통신 같은 이 전파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1960년대부터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신 위성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 것은 또 GPS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한국형 GPS, KPS라고 하는데요. 이 KPS를 지금 우리도 갖추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선 정찰 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찰 위성은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찰 위성을 사실은 자력으로 만들어서 쏜 게 2023년에 이제 첫 번째로 쏘아 올렸고요. 올해까지 5호기, 그러니까 5개를 모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호기까지 다 쏘아 올리면은 우리가 정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목표를 2시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쏘아 올리는 여기 정찰 위성에는 사르라고 하는 아주 첨단 또 위성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야 낮밤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더라도 물체를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군의 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에 지금 군 전용 통신 위성이 하나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사실 전파 방해를 받아도 끊기지 않는 그런 안전한 통신을 지금 보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능력도 그 이전 위성들보다 더 2배 이상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구축은 안 됐지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8기를 띄워가지고 사실 어떤 뭐 외부 세력의 GPS 제밍이나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위성 항법 시스템 KPS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방위 산업 기술은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군사 기술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그 중에서 또 상당히 적지 않은 기술들이 민간 생활에 또 이렇게 전용이 돼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된 경우가 있죠. 뭐 인터넷이 가장 우리가 크게 자주 얘기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뭐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많은 군사 기술들이 일상 실생활 기술로 이제 전이가 돼서 생활 밀착형 기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사용 정찰 위성이나 또는 드론 기술은 지금 산불이라든가 홍수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을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관찰을 하고 그 필요한 곳으로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KPS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그냥 한눈에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역량을 크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방산이 글로벌 탑10 정도의 수준으로 좀 도약하려면 아니면 아예 글로벌 탑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할지도 궁금한데 특히 이제 전파 통신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파 통신 기술이 사실은
이제 무기는 크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었고 지금 소프트웨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AI도 결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AI든 하드웨어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모든 무기들끼리 그리고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 우리가 전투병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하는 일을 바로 네트워크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파 기술이 이제 없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사실은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파 기술이 너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5G라든가 또 위성통신 그리고 위성 간 통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중심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갖춰지면 그것이 최첨단 군사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대외 수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우리 폴란드라든가 또 동유럽 국가에 많은 이제 우리 그 군사 무기를 수출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나토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호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역시 이 호환성을 꼭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무기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기를 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아가서 이제 개선까지 하는 이런 모든 한마디로 패키지형으로 수출하는 것이 모든 다른 나라에게 수입국 입장에서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력 형성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강점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면 세계 4대 군사 방산 수출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고 그것도 향후 5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한 3년 이내도 어쩌면이라고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끝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이제 위성망 국제 등록과 또 위성 주파수 확보뿐만 아니라 안티드론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진흥원은 위성 기반 차세대 6G 네트워크를 지금 완성하고 그다음에 주요국 간의 위성망을 이제 선점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즉 작년부터 위성망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가와 또 민간의 위성 방송 발사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상, 해상, 공중망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게 초공간의 6G 핵심 인프라인 위성망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공급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위성을 발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활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안티 드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드론이 잘 쓰면 크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이제 가상적이 이걸 사용한다. 실제로 한다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드론을 탐지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지금 과기정통부와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성장 요인과 전파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